요새 날씨가 미친듯이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울 때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에어컨? 시원한 물로 목욕?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탑7, 옷 야무지게 벗고 야무진 서비스 씬으로 무장한 애니 탑7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탑8이랑 최대한 다른 애니들로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시죠. 탑7, 사모님은 학생회장. 연애 자유화를 공약으로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여자 주인공 와카나 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으로 당선까지 되게 되었고, 이걸 불편하게 보던 남자 주인공 이즈미 하야토와 成績の良さだけが取り柄のお前が叶う相手じゃ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 옆에서 일침을 날리고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학생회장이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メール親父昔酒の席でお前の娘息子の嫁にくれよと言ったのをどうやら覚えていてくれたようだ 아버지가 만든 스노우볼인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이 정도면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하야토에게는 전혀 면역이 없었고 ったく何を考えてるんだ会長は何やってんだ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건전한 상황 때문에 하야토는 오히려 수위 높은 제안을 해서 학생회장인 우이를 도망치게 하려고 했더니 俺は直接会長の左胸にキスします 허락을 해주는 회장님이었고 남주는 또 좋다고 빨아뜯겨 버렸습니다. 俺は一体何を 이렇게 무방비한 학생회장과 사춘기 한가득한 남자 주인공이 동거하면서 불건전한 일이 많이 생기는 애니인데요. 옛날 애니메이션 치고 무난히 좋은 작화와 8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으로 짧고 굵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애니들에 비하면 이거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아동용 애니 수준입니다. 한 줄 요약, 학생회장의 이중생활. 탑6 키스 시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지켜주던 멋진 누나들 아코와 리코. もう泣かないの。また犬に追っかけられてもお姉ちゃんたちが守ってあげるからケイちゃんは本当にいつまでたっても甘えん坊さんね。 뭐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된 남자 주인공 케이타. 憧れのアコ先輩とリコ先輩が姉ちゃんなんだもの 오히려 인기 있는 누나 2명 때문에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는 친남매니까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라면서 부정하고 있었지만 そんな夢みたいな話はここにあった。 이미 남매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見たでしょ。あリコの見たのなら私のだって。 제가 실제로 친누나가 2명이 있는데 제 앞에서 이런다? 그러면 바로 그날 집 앞 풍비 박살 냅니다. 아무튼 애니적 허용으로 말도 안 되는 일상을 즐기던 케이타였죠. 그런데 누나들의 동생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냐면 ケイタが脱いだばかりのパンツなのよ。 아주 그냥 야를 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으로 집에 부모님이 안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ケイちゃん、ケイタ。なんで？こんなの欧米じゃ挨拶だよ。 夢か。 뭐 꾸밀 리는 없었죠. 그렇게 케이타는 급하게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これは？ 종이의 내용은 오늘 2시에 부모님과 3자 면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케이타의 부모님은 없었기 때문에 누나 2명에서 몰래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지만 미친 누나들의 인기 때문에 바로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케이타가 빠르게 누나들을 막으러 갔고 ケイタ、なぜもっと早く出てきてくれない？姉ちゃんたちこそ何しに来たんだよ。私たちはケイタのためにと思って。俺のことを思うなら二度とここには来ないでくれ。 누나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정확히 몰랐던 케이타는 누나들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もしかしてアコ姉とリコ姉はこのために？
사실 누나들이 자신을 위해서 오게 된 걸 알게 된 케이타는 누나들에게 바로 사과하며 ごめん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전 俺と母さんはお互い連れ子持ちの再婚同士。お前たちには血縁関係がないんだから、人目なんぞ気にせずガンガン生きなさい。ガンガン。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막혀있었던 벽이 방금 막 다 부서지면서 누나 2명의 리미트가 해제되었죠. 과연 피가 이어졌지만 냅다 갈기는 어디 애니나 피가 안 이어져서 냅다 갈기는 이 3명 뭐가 더 굉장할까요? 그리고 이 애니 아버지의 저 말이 정말로 억제기였나봐요. 저 말을 끝으로 2화부터 수위가 그냥 수직상승해버리고 누나들도 이제 알바노 해서 그냥 해버리는데 뭐 그만 알아보죠. 한 줄 요약: 자매 덮밥 맛집 탑5 피터 그릴과 현자의 시간. 지상 최강의 종족을 정하는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남자 피터 그릴. 優勝はピーター・グリルこの時、その恐ろしさを。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 단점이 하나 생겼는데 あのですね、晴れて地上最強となった先輩にぶしつけなお願いが。 바로 小種を頂戴したいと。 지상 최강의 아기씨를 노리는 종족이 나타나게 된 거였죠. この方の小種は私がいただくのですから危ないところでした 하지만 피터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절하게 되었고 早くあの人の元へ。 피터는 약혼녀인 루벨리아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これほどの結果を出せば頭の固い父上でも婚約を認めてくださるだろう 그렇게 피터는 루벨리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じゃあ自分でーす。出てけ。やっと二人きりになれましたね 지상 최강의 아기씨를 노린 오고자매가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죠. 당연히 피터는 열심히 쳐내었지만 くそ。落ち着け。 주변에 보는 시선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방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최강의 사나이인 만큼 피터의 정신력은 지상 최강! 俺には心に決めた人が。 가슴 앞에선 지상 최악의 사나이가 되어버린 피터였죠. 俺はなんて意志が弱いんだ。 이렇게 여러 종족들이 지상 최강의 사나이인 피터의 아기씨를 노리며 피터는 할 것 다 하면서 즐기는 애니입니다. 그저 야스신을 안 만들 뿐 야무진 서비스신을 자랑하는 애니이기도 하죠. 한 줄 요약: 무한으로 즐기는 피터 그릴. 탑4 이 세계 미궁에서 하렘을. 어느 날 이상한 인터넷 게임을 접속했더니 鑑定ってことはここはゲームの中で間違いないわけだ。 굉장히 리얼리티한 게임 속으로 접속하게 된 남자 주인공 미치오. デュランダルか。悪くなさそうだ。いざ繰り出さん未開の地へ。 그렇게 밖으로 나가니 튜토리얼 겸 도적 습격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었고 行くしかない。クソゲー決定。 게임이 수상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하였죠. 그렇게 도적 습격 이벤트를 끝내니 마을 이장님께서 휴식을 취하라며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とこうか。 그래서 이제 로그아웃하고 현실로 돌아가려는데 このリアルな感覚、これこそ現実。 어째서인지 로그아웃이 되지 않으며 게임 시작 전 보였던 한 메시지가 생각났고 あれは本当のことだってのか。 사실 이제 미치오에게 이곳은 게임이 아닌 현실 세계와 다를 바 없었죠. 俺はこれからこの世界で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그렇게 미치오는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날 마을 이장과 함께 큰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その方らが倒したのはこの町に救う盗賊団の一部で二人に賞金がかけられていた 그리고 어제 잡았던 도적들에게 걸려있던 상금을 수령한 후 마을 이장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お急ぎでなければもう少しお時間をいただけませんかな。 갑자기 노예 상인이 말을 걸어오며 미치오에게 노예 구입을 제안해오죠. 게다가 노예 상인이 추천하는 노예는 失礼します。こいつ動くのか。お気に召していただけたようで。 록산느라는 전투와 가사가 전부 가능한 수인 노예 겸 처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같은 경우 先ほどの衣装をつけて
42万2800ナルでお譲りしましょう。 원래 60만 나르지만 조금 할인해서 넘겨준다고 하였고 노예 상인은 닷새 기다려준다고 한 후 それでは5日後にお待ちしています。あ 그렇게 미치오는 처음으로 던전에 들어가서 개사기 칼 두란달과 던전 워크라는 개사기 스킬로 미친듯이 몬스터를 잡아버렸죠. これを頼む。全部で273ナールになりました。 대략 계산해보니 1시간당 100나르, 10시간에 1000나르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미치오는 앞에서 도적을 잡았을 때 현상금이 있던 게 생각났고 盗賊を狩ろう。 미치오는 주변 슬럼가와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였죠. 鑑定。見つけた。 그리고 한 도적을 따라가니 도적들의 소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도적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도적의 두건과 두건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역이용해서 도적들의 소굴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였죠. そいつをよこしな。最初からこれが狙いだったというわけか。考えは分かっていたが。 그렇게 한 도적을 처리하고 잠들어 있던 모든 도적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린 후 도적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인텔리전스 카드라는 걸 챙긴 후 다음날 현상금 교환을 하러 갔는데 確認できました。盗賊3名、間違いありません。1、2、ロクサーヌが買える。 다행히 42만 2800나르 이상이 모이게 되면서 초미소녀 록산느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록산느랑 던전도 같이 가지만 그런 것도 하며 여러 노예들까지 계속 구입하는 게 이 애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애니 그런 장면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개 미치도록 잘 그려서 개 맛있습니다. 한 줄 요약, 하레인 주인공들이 본 받아야 할 애니 탑3 부덕의 길드. 여기 가드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 주인공 키클. 그런데 仕事を辞めた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나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건 아니었고 そもそも俺、交際すらしたことないなって。18歳になるまでひたすら訓練。 어릴 때부터 청춘이 아닌 훈련을 일상으로 했던 키클은 청춘을 즐기고 싶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죠. 하지만 이 구역에서 토벌서 1등인 키클을 그냥 보내줄 수 없던 길드 직원은 そういえばとっても可愛い新人さんが入ったのよ。どう？ 귀여운 신입이 왔다며 히타무키랑 같이 캐스트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お願いします。何してんのお前。 몬스터에게 습격이 아닌 예의를 차리지 않나. 그냥 서비스 신이 되어버리지 않나. 아주 그냥 패급 그 자체였죠. 一人の方が絶対楽だった。 그리고 키클은 이번 캐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대학교를 갈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임을 키우고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힐러인 안제가 합류하게 되었는데 メイデナです。どうすんだよこの空気。まあそうですね。二人とも魅力的だと思います。メイテナは俺と待機。 개패급 히타무키를 첫 경험하게 되었고 안제는 바로 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そういうような時も平常心。 키클은 히타무키의 성장을 위해서 평정심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평정심의 한계가 온 키클이 도움을 준 순간 갑자기 거대한 슬라임이 등장해서 안제를 공격했고 키클이 빠르게 구해줍니다. 怪我はやっぱり俺が退職できる日はまだ遠そうだ。いや今日はよそう。 그리고 그 뒤로 체력 고자 흑마법사인 다나짱이 합류. 働きたくない。時執行。移動でダウン。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배급 확정. 그리고 나름 토벌 수 있는 전사 하나바타가 합류하면서 키클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ゴールが見えてきたぞ。
다행히 토벌수가 있는 만큼 실력은 있어 보였죠. 분명 실력은 있는데 사실 하나바타는 강화라는 이성을 대가로 힘을 얻는 스킬을 사용 가능했고, 그걸 사용하면 힘은 강해지지만 술에 취하게 됩니다. 어디 코너스바급 개패급 파티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 파티가 몬스터들이랑 싸우면서 서비스 신이 하루 종일 나오는 애니입니다. 진짜 매화마다 서비스 신이 나오는데 자카가 하도 좋아서 상위권에 넣었고요. 캐릭터들마다 캐릭터성도 좋아서 한발 빼기 맛있게 보기 좋았습니다. 한 줄 요약: 몬스터들과 이종교배 탑2 마법소녀를 동경해서, 여기 마법소녀를 동경하며 마법소녀를 좋아하는 소녀 히라기 우테나. してみるかい変身 그런데 갑자기 우테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選ばれし力がある 사실 우테나에게 찾아온 기회는 마법 소녀가 아닌 君の選ばれし力っていうのは悪の組織の女幹部の力だよ 마법 소녀를 때려잡는 악의 조직의 힘에 재능이 있던 우테나였습니다. 당연히 우테나는 거절하게 되었지만 악의 조직 마스코트 베나가 계속 쫓아다니게 되었고, あまりダダをこねるとさっきの変身バンク一連を SNS で拡散させてもらうよ 베나에게 협박을 받게 되면서 마법 소녀들과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우테나는 하기 싫다고 한 것과 다르게 こんなのでどうしろって何これやった変な気持ちになっちゃう 매우 잘 즐기기 시작하며 우테나에게는 사디스트적인 이면이 존재하였습니다. お尻出してもらえますか 그래서 우테나는 마법소녀를 괴롭히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열감과 성적 흥분감을 느끼게 되었죠. 이렇게 우테나가 마법소녀를 괴롭히면서 미친듯이 도에스 플레이와 여러 굉장한 플레이들이 나오는 애니입니다. 제가 이 애니랑 구독의 길드를 두고 누구한테 2등을 줄까 하고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 애니가 좀 더 맛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이 애니를 골랐습니다. 한 줄 요약: 제대로 된 마법소녀 사용법. 자, 이제 탑1을 소개해 볼 건데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수위 높은 애니가 나오면 이 애니 급이다, 아닌데 이 애니의 반도 못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레전드 애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탑1 회복술사의 재시작. 한창 마왕과 전쟁 중인 용사들. 그런데 마왕이 생각보다 많이 강력하였고 회복술사를 제외하고 전원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술사인 케알은 용사들을 힐하지 않은 채 誰がお前なんか癒すか死んでろクソクズが 단신으로 마왕과 싸우는데 사실 케알의 힐은 힐한 상대방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미친듯이 강해져 있었죠. 그래서 마왕을 단신으로 처리하게 되며 悔しいなまた始まるから 케알은 현자의 돌을 얻은 순간 この賢者の石により神のごとき魔術すら発動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腐った世界をヒールしてあんたと出会う前からやり直す。 사실 케알은 여기 오기 전까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문과 고통을 받고 있었고, やり直した世界でお前が俺をどう呼ぶか楽しみにしておくよ。 케알은 현자의 돌을 이용해서 시간을 돌려버리며 왕녀 플레아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알은 왕녀를 만나기 전에 약물에 대한 내성을 올리고 수많은 준비를 끝낸 후 왕녀를 만나 성으로 가게 되었죠. お主のクラスは回復術師だ。ありがたき幸せ。 그래서 메이드랑 이짜 이짜 하면서 경험치를 추적한 후 검성을 치료해주게 되었는데 ヒール。奇跡剣を再び与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この恩は忘れない。これはダメね。 사실 이건 케알의 마지막 양심에 대한 시험이었고, これで
何のためらいもなく一切の容赦なく復讐できる 그렇게 케알은 앞의 회차와 똑같이 진행하기 시작하며 미약에 중독되거나 남자에게 당하는 굴욕을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힐을 하는 상대가 늘어날수록 케알의 능력과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했으며 そして6ヶ月後俺の名前はケアル 저번 회차에서 2년이 걸렸던 게 이번 회차에서는 6개월 만에 깨어나게 되면서 どうされました 케알은 힐로 얻은 연금술사의 능력과 변형의 힐을 이용해서 감옥을 탈옥한 후 キャツを捕らえましてございます 어째서인지 케알은 잡혀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케알의 계획이었는데 レナード、私の部屋に来なさい。そのクズ犬は地下牢へ。ケアルくんが遊びに来たよ 사실 앞에 잡혔던 케알은 힐로 변형한 레너드였고 지금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全部折るまで悲鳴を上げなければフレアの勝ち復讐は終わりだ 그렇게 플레아의 성병호 게임이 시작되지만 플레아는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케알은 ヒール 회복술사라는 것을 말이죠. 残念惜しかったな俺の勝ちだ 그리고 케알은 왕녀 플레아를 검탈하기 시작하며 검탈이 끝나갈 때쯤 お前の記憶を消して顔を変えてやる 케알은 플레아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면서 미친 도파민에 중독되어 버리게 되었고 케알과 플레아 아니 플레이어와 함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케알이 1회차 때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용사들에게 복수하는 게 주력 내용이지만 복수보다 야스신을 더 잘 만드는 애니 제작사 덕분에 레전드 수위 애니로 남아버렸죠. 특히 12화 때 자매 덕밥은 야씨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장면인 것 같네요. 한 줄 요약 케알짱 하이 나니가 스키 조금이 또 그리고 복수